50대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나? 아직 괜찮겠지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50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결정한다는 걸 뼈저리게 봐왔다. 지금부터 말할 8가지만 어기면 돈, 건강, 인간관계, 자존감까지 줄줄이 무너지고 결국 그때 고쳤어 했다는 후회만 남는다. 이건 멋부린 이론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협상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본 망가진 인생들의 공통된 패턴에서 뽑아낸 경보다. 지금 이걸 듣는 순간부터 다시 설계할 기회가 있다. 오늘 나는 남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숫자와 사례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는 조언으로 보여주겠다. 왜 50대 이후가 마지막 골든타임인지 다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마. 50대는 솔직히 말해 체력은 떨어지는데 책임은 그대로, 습관은 굳어지고 변명은 더 정교해지는 나이다. 나는 젊을 때 함께 땀 흘리던 사람들을 20, 30년 뒤에 다시 보며 두 갈래 결과를 분명히 봤다. 한쪽은 예측함과 과거 성과만 움켜쥐다 회사 한번 휘청이자 같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늦게라도 배우고 추리고 버리면서 더 단단해졌다. 어떤 친구는 쓸데없는 술자리 골프 모임, 허세 소비에 인생을 태우다 노후에 빚만 남겼고, 또 다른 이는 남 눈치와 허영을 끊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 가족과 자존심을 지켜냈다. 50대 이후에는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자존심, 남의 시선, 의미 없는 모임, 보여주기 지출을 잘라내는 사람이 남은 시간의 주인이 된다. 지금부터 말하는 8가지를 당장 끊어내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그중 첫 번째, 왜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이 가장 위험한 독인지 이야기해보자. 내가 가장 안타깝게 본 사람들은 늘 옛 이야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명안에 적혀있던 직함, 한때 잘 나가던 실적, 젊을 때 받았던 상패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며 지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술자리만 열리면 내가 그때 말이야로 시작하지만 정작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물으면 말이 막힌다. 회사가 바뀌고 산업이 변해도 자기 이름 앞에 붙었던 호칭만 붙잡다가 자리가 사라지자 함께 사라진 사람들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반대로 말단에서 시작해 50대 이후에 새 일에 뛰어들고 굽히고 배우고 자신을 다시 설계해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들도 있었다. 차이는 간단하다. 한쪽은 과거에 살았고 다른 한쪽은 내일을 걸었다. 나는 평생 앞으로 벌 일, 앞으로 만들 가치를 봤지 이미 끝난 트로피를 매만짐에 살지 않았다. 과거는 방향을 알려주는 이력일 뿐 오늘 벌어들이는 신뢰와 내일 만들어낼 성과가 진짜 자산이다. 그래서 50대 이후는 경력을 자랑하는 시기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경험, 인맥, 시간, 건강,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다. 예전 직함으로 존중을 구걸하는 사람과 지금도 새로 배우고 시도하며 주변을 살리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갈린다. 이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라. 지금 당신의 자기소개에서 5년 이내에 해낸 일은 몇 개나 되는가? 그중 남에게 실제 도움이 된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3년 안에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선명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매달리는 독이 이미 깊숙이 퍼진 것이다. 당신이 50대 이후에 새로 시작한 일이나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두라. 그 한 줄이 당신 스스로에게 쓰는 약속이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추억을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디에 벌지 선택하는 용기다. 과거의 이야기보다 훨씬 무서운 건 몸을 돌보지 않아 진짜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 몸을 갈아 넣어 돈을 버던 사람들을 봤다. 새벽까지 일하며 건강은 나중에 챙기지라던 이들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수술대 위나 병실 침대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평생 현장을 뛰며 회사를 키운 친구가 있었다. 늘 잠은 죽어서 자제라던 사람이었는데 50 후반에 쓰러지고 나니 통장에 쌓아둔 돈은 요양비와 약값으로만 흘러나갔다. 또 어떤 이는 정기검진 한 번 안 받고 버티다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해 사업 기회도 가족과 보낼 시간도 한꺼번에 잃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50대 이후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3가지로 본다. 첫째, 수면이다. 하루 역시 7시간은 꾸준히 자라. 밤새 버티는 근성이 아니라 내일을 버티는 회복력이 실력이다. 둘째, 체중과 혈압 관리다. 배가 과하게 나오지 않게 잡고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재서 수치가 경고를 주면 바로 생활을 조정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라. 셋째, 정기검진과 움직임이다. 1년에 한 번은 제대로 검사를 받고 매일 최소 30분은
걷거나 가볍게라도 몸을 쓰는 습관을 들여라. 헬스장에서 주부라들지 않아도 된다. 평생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기회는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좋은 제안이 와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동도 공부도 사람 만나는 일도 버겁다. 반대로 기본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60이든 70이든 새일 새 판을 시작할 힘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몸을 소모해왔다고 해도 늦지 않았다. 오늘 잠드는 시간, 오늘 마시는 술 한 잔, 오늘 타는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 걷는 선택부터 바꾸면 된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다움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머리와 배움이라는 사실을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오래 배운 사람이다. 책상보다 공사판, 사무실, 협상장, 거래처에서 매일 새로 부딪히며 배웠다. 그래서 나는 안다. 50대 이후에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손님으로 밀려난다는 걸. 기술, 금융, 디지털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예전 방식만 붙잡으면 설명만 듣고 결정권은 남에게 넘기는 호구가 된다. 스마트폰 기능을 몰라 서류 뗄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온라인 뱅킹이 두려워 현금만 들고 다니다 사주 문자 하나에 통장을 털린다. 투자 구조를 이해 못해 믿고 맡기시라는 말에 수천, 수억을 넣고 나중에 원금도 못 건지는 일 나는 실제로 수도 없이 봤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매일 30분이라도 스스로 눌러보고 읽어보고 물어보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는다. 새로운 기능을 한 개라도 익히고 기본 금융상식 한 줄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본인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 반대로 뉴스 헤드라인만 훑고 요즘 건 너무 복잡하다고 넘기는 사람은 계약서를 보면서도 내용을 모른 채 도장만 찍는 인생이 된다. 한쪽은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쪽은 설명만 듣다가 돈과 권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된다. 작은 차이가 쌓이면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 안전 격차로 벌어진다. 50대 이후의 배움은 학벌 경쟁이 아니다. 남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공부도 아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다. 오늘부터 손에 쥔 전화기로 공과금 한번 직접 내보고 단골은행 직원에게 상품 구조를 끝까지 물어보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 뒤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라. 이 정도를 귀찮아한다면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남은 시간을 주도하고 싶다면 배움을 끊지 마라. 기억하라. 배움이 끊기면 돈이 새기 시작한다. 벌 때는 체면 때문에 쓰고 막상 진짜 필요할 때는 손부터 내미는 인생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젊을 땐 남들 다 그러니까 허세 섞인 집, 차, 골프, 경조사로 흘려보내고 50대 이후에 일이 한번 꺾이니 부모, 자녀, 은행 눈치까지 보며 사는 거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카드값, 대출, 이자에 쫓기는 삶에 그게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더 버는 법보다 어떻게 세지 않게 막을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 첫째, 월 고정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집, 차, 통신, 보험, 구독, 사소한 자동이체까지 전부 적어라. 한 달에 얼마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인지 모르면 이미 게임에서 밀린 거다. 둘째, 자녀 가족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라. 자식 뒷바라지를 가장한 자기만족으로 노후를 내다 파는 부모를 나는 많이 봤다. 도와주되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을 정하는 게 책임이다. 셋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균형이다. 겁이 나서 무조건 묻어두는 것도 한방 욕심에 다 거는 것도 둘 다 위험하다. 내 나이, 소득, 상황에 맞춰 나누는 원칙을 세우고 모르면 전문가에게 구조를 설명해달라고 하라. 가장 어리석은 돈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돈이다. 그 돈만 줄여도 숨이 트인다. 공책 하나 펴서 가계부를 적고 한 달에 한 번은 수입 지출을 숫자로 확인해라. 혼자 어려우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내 형편에 맞는 구조인지 물어보라.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라. 돈보다 더 깊은 구멍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끊지 못할 때 생긴다. 다음에는 당신의 시간과 지갑을 동시에 걷어먹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사람을 믿었지만 숫자와 행동을 더 믿었다. 평생 일을 하며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부류는 계속 요구만 하면서 자기 몫은 절대 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돈을 빌려달라, 부탁을 들어달라, 사람을 소개해달라 자꾸만 손을 내미는데 막상 도와주면 당연하다는 얼굴을 하고 다음 요구를 준비한다. 또 있다. 도와준 뒤에도 한 번의 감사 인사 없이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그때 형님이 그렇게 해서라며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 늘 세상 탓, 회사 탓, 가족 탓만 하며
본인은 한 번도 거울을 안 보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엮인 채로 버티다가 50대 이후 인생을 통째로 걷어먹힌 이들을 많이 봤다. 시간, 돈, 에너지, 신뢰까지 전부 세워내단다. 50대 이후의 시간은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끌고 가는 데 쓰기엔 너무 짧다. 이 나이부터는 누구를 더 도와줄지가 아니라 누구와는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게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삶과 남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경계를 정하는 말은 거창할 필요 없다. 형, 이 일은 여기까지 도와드렸으니 이후는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형편과 목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함께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관계는 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계속 가려면 책임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일방적인 요구와 반복되는 부정 끝없는 피해자 의식에 계속 끌려가면서도 그래도 사람이잖아 라고만 말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방치다. 50대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쓰는지가 내 남은 인생의 수준을 정한다.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처음으로 자기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거다.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과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에는 바로 그 책임과 선택을 미루는 인생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하겠다.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남의 결정에 인생을 맡긴 사람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50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것들이 있다. 건강검진, 직장이나 사업 정리, 더 이상 맞지 않는 집과 거주지 이동, 끊어야 할 인간관계 정리, 비상환 계획, 은퇴 이후 무엇으로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설계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중에 생각하자. 하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먼저 통보하고 병이 먼저 통보하고 은행이 먼저 통보한다. 선택을 미룬 대가로 선택관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상 신호를 느끼면서도 검진을 미루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 어떤 이는 이미 기울어진 사업을 자존심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 대출만 더 씌우다 나중에 집과 신용, 인간관계까지 잃었다. 이사 한 번, 계약 한 번, 관계 한 번 정리하면 될 일을 몇 년씩 미뤄놓다가 결국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는다. 사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인생에 익숙해진 것이다. 작은 미움이 쌓이면 언젠가부터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남겨준 것 중에서 고르는 수밖에 없다. 50대 이후에는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연을 끊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오늘 정리하면 상처지만 내일로 미루면 손실이 된다. 지금 차례, 지금 관계, 지금 빚과 생활 방식이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선택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라도 정리해보라. 필요하다면 댓글에 적으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해도 좋다. 인생은 남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남이 내 삶을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선언과 같다.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 포기한다. 다음에는 그렇게 자신을 싸게 파는 습관이 어떻게 당신의 자존감과 남은 시간을 잠식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이게 가장 위험한 자기학대다. 난 이제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 있나? 이런 말을 버릇처럼 내뱉는 순간 누구보다 먼저 당신이 자신을 버리는 거다. 생각해보라. 수십 년 동안 벌어온 경험, 넘어졌다 일어난 실패의 기록, 사람을 겪으며 쌓인 감과 판단력, 이게 얼마나 비싼 자산인가. 책으로 배운 이론 몇 줄보다 당신이 몸으로 겪은 시차고 한 번이 훨씬 값지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를 나는 별거 아니다, 그냥 저렴하게 써도 된다고 부르면 세상은 기꺼이 그 가격에 사간다. 당신이 자신의 헐값에 부르면 세상은 기꺼이 그 가격에 사간다. 나는 가난한 촌놈에서 시작했지만 한 번도 여기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사 하나 끝나면 다음 더 큰 책임을 생각했고 배 한 척 들여오면 그 다음 바다를 봤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늘 스스로에게 다음 단계를 요구했다. 그 태도가 회사를 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줬다. 50대 이후에 자신을 싸게 파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를 축소하고 눈치를 보고 이 나이에 뭘 욕심내냐며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그러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구석자리만 남는 거다. 나는 반대로 말해주고 싶다. 이 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젊은 사람은 모르는 리스크를 미리 씌워낼 수 있고 사람의 진심과 허풍을 구별할 수 있고 위기에서 당황하지 않는 담력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스스로를 제값에 평가한다.
나는 이 정도 경험과 책임을 진 사람이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존감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내 시간을 누구에게 어떤 일에 쓰게 둘지 내가 정하는 힘이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묶어 두 번째 인생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가만히 이어보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다. 과거 붙잡고 사는 사람, 몸을 갈아 넣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쓰러지는 사람, 새로 배우지 않아 남이 깔아둔 판에서 돈과 기회를 빼앗기는 사람, 돈의 흐름을 모른 채 체면 때문에 쓰다가 막상 필요할 때는 고개 숙이는 사람, 부탁만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시간과 마음을 소모하는 사람, 중요한 결정을 피하고 미루다가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사람,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를 헐값에 부르는 사람. 나는 평생 공사판에서 사무실에서 협상장에서 식탁에서 이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봤다.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도 봤다. 과거를 정리하고 몸을 챙기고 배우고 숫자를 이해하고 관계를 추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고 자기 값을 알고 남은 시간을 스스로 설계한 사람들. 둘의 차이는 복잡하지 않다. 이 팔까지는 따로 떨어진 교훈이 아니다. 이 팔까지는 결국 한 줄로 모인다. 남은 시간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과거 탓, 시대 탓, 회사 탓, 가족 탓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다. 50대 이후는 쇠퇴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나는 이것을 인생 2막의 참업기라고 본다. 첫 번째 인생은 연습 경기였다. 남이 정해준 길, 먹고 살기 바빠 정신없이 뛰던 시간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이미 쌓아놓은 경험, 사람, 실패, 통찰이 초기 자본이다. 이 자본을 어디에 넣을지, 어떤 일에, 어떤 관계에, 어떤 삶의 방식에 투자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망한 사업 방식, 안 맞는 파트너, 남보라고 꾸며놓은 간판부터 정리해야 한다. 인생도 똑같다. 과거 흔적만 매달려 있는 습관, 몸을 갈아 넣으면서 아무 점검도 안 하던 태도, 모른다는 말을 안 하고 남에게만 맡기던 돈 관리, 부탁만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던 관계, 나중에만 외치며 미뤄두던 결정들, 이 나이에 뭘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말버릇,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 대상이다. 버릴 것을 버려야 남은 시간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하게 쓸 수 있다. 어중간하게 흘려본 이겐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것이 너무 크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표가 아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끊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로 시작할지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다. 건강을 하나라도 챙기고 하루 30분이라도 배우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 하고 나를 겉아먹는 관계에는 선을 긋고 미뤄둔 결정을 하나씩 정리하고 내 시간을 싸게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게 인생 2막의 설립등기다. 나는 당신에게 무모한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가진 것을 깎아먹지 말고 남은 것을 의식적으로 쓰라고 말할 뿐이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이미 절반은 결정한 것이다. 최소한 이대로 흘려보내진 않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온 거다. 그 마음이면 된다. 나머지는 오늘 이후의 작은 선택들이 채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는 사람은 이미 진 거고 오늘부터 다시 설계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아직 이기는 중이다.